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 9월에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층 15평형 아파트의 주방에선 김순애가 오전 일찍부터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올해로 67, 순애의 손은 50년 가까이 명절마다 송편을 빚어온 터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얀 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오므리는 그 손길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올해도 내가 전 부치고 며느리는 늦게 오겠지.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체념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란 게 다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늘 서운했습니다. 순애는 젊은 시절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도 시댁 눈치를 봐야 했던 세대였거든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하루 종일 일했고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손맛을 맞추느라 몇 번이고 전을 다시 부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민이는 효자야. 전화라도 자주 하니까. 순애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아들 정민은 38,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5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처가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은은 같은 회사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에 정민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순애는 재빨리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엄마, 안녕하세요. 지금 바쁘세요? 아니, 송편 좀 빚고 있었지. 추석이 코앞이잖니. 엄마, 그게 말이에요. 이번 추석엔 용돈 좀 드릴게요. 지은이랑 의논했어요. 순애의 가슴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도 순애는 겉으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뭐 마음만 고맙다. 엄마가 뭐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아니에요, 엄마. 늘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이번 추석엔 지은이도 일찍 가겠대요. 그래, 며느리가 일찍 온다고? 순애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 명절엔 지은이 오후 늦게야 도착했거든요. 회사 일이 바빴다는 핑계였지만 순애는 속으로 시댁 오기 싫어서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이번엔 진짜 일찍 갈게요. 엄마 혼자 힘드시잖아요. 알았다. 그럼 조심히 와라. 전화를 끊고 순애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순애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며느리가 얼마나 성의껏 준비했을까? 용돈은 얼마나 줄까? 작년엔 5만 원이었는데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기대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는 얼마를 드릴까? 시댁과 친정을 똑같이 대할까? 아니면 역시 친정 편만 들까? 순애는 다시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손은 움직이지만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보였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시댁 명절에도 편하게 온다고 하더군요. 순애의 시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민이는 착하니까 엄마 마음 알아줄 거야. 순애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앞으로 닥칠 폭풍의 씨앗이었지만 순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주방엔 송편 찌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 순애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어제 빚어놓은 송편을 찌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70평생 명절이면 늘 해왔던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순애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우리 정민이 좋아하는 동태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해야지. 순애는 혼자 중얼거리며 요리를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일찍 온다고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35살의 지은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가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래, 어서 와라. 정민이는? 차 주차하고 올라와요.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상자를 순애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순애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작은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래, 고맙다. 순애는 봉투를 받았어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 순애는 봉투를 손으로 슬쩍 만져봤어요. 얇았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안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곧 정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8배 정민은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회사 생활로 조금 살이 쪘지만 여전히 순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그래, 엄마는 괜찮다. 너희들이나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빴지만요.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애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어요. 동태전, 갈비찜, 송편, 나물, 잡채까지. 정민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니다, 이 정도야. 명절인데 당연히 해야지. 식사 시간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정민과 지은은 음식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했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왠지 불편해 보였어요. 자주 핸드폰을 확인하고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역시 시댁이 불편한가 보네. 순애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저녁 무렵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선 정민과 지은이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순애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였거든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거 병원비로 잘 쓰셨죠?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비? 아, 다행이다. 제가 어제 1,000만 원 더 보냈잖아요. 그걸로 당분간은 괜찮으실 거예요. 1,000만 원. 그 단어가 순애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순애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주말에 또 갈게요. 지은이 통화를 끝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0만 원? 친정엔 1,000만 원을 보냈다고? 순애는 아까 지은이 준 흰 봉투를 떠올렸어요. 그 봉투는 지금 안방 서랍에 있었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안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장, 10만 원이었습니다. 순애의 눈빛이 변했어요.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순애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나한텐 10만 원, 친정엔 1,000만 원이야? 순애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50년 가까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 그런데 며느리에게 받은 건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순애는 안방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불씨가 타올랐어요.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 여자한테 당하고만 살 순 없어. 거실에선 정민과 지은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귀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순애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을 저 여자한테 빼앗길 순 없어. 추석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내내 10만 원과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000만 원을 친정에 보냈다고 했어.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정민의 월급은 순애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친정에 1000만 원을 보냈다면 그건 정민의 돈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들이 번 돈을 저 여자가 마음대로 친정에 갖다 바치는 거잖아. 순애의 가슴 속에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SNS라는 걸 한다고 정민이 알려줬었습니다. 사진도 올리고 일상도 공유한다고 했어요. 순애는 지난번에 정민이 가르쳐준 대로 며느리 지은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지은의 사진들이 떴어요.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음식 사진,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순애는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 지은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고 뒤로 병실 문이 보였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내세요. 딸이 항상 곁에 있어요. 순애는 사진을 계속 넘겨봤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병실 안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고급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샤인머스켓, 사과, 배가 예쁘게 담긴 바구니였습니다. 그 옆에는 큰 꽃다발도 보였어요. 백합과 장미가 가득한 화려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저게 다 얼마짜리야? 저런 과일 바구니가 적어도 10만 원은 할 텐데. 순애는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어요. 그러다가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두툼해 보였어요.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게 다 내 아들 돈이겠지. 정민이가 번 돈을 저렇게 친정에 갖다 바치고 나한텐 고작 10만 원만 주다니. 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셔도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을 저 여자한테 뺏겼네. 순애는 정민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순애는 혼자서 정민을 키웠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정민의 학교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겨울에 손이 터지도록 빨래를 하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청소 일을 했어요. 모든 게 정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니까 엄마는 뒷전이고 장모님만 챙기는 거야? 순애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순애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70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흔적들이었어요. 이제 참교육이 필요하겠어. 저 며느리한테 확실히 말해줘야 해.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순애는 옷장을 열고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오늘 며느리 직장으로 찾아가야겠어.
순애는 정민에게 며느리의 회사 위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이라고 했어요. 순애는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순애는 계속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따져야 하지? 하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분노만 가득했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정민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걸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어요. 모두 젊고 세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사이에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오전 9시 순애는 지은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어요. 로비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건물 밖 벤치에 앉았어요.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꼭 따져야 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말해줘야 해. 순애는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내내 순애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가슴속 분노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갔어요. 오후 6시 드디어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리고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은 동료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순애는 지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은아, 얘기 좀 하자자. 순애의 목소리가 퇴근길 사람들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애를 본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함께 있던 동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순애는 그런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가득 찬 분노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며느리로서 할 말이 있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재빨리 동료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안, 먼저 가 있어. 나 잠깐 일 있어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떠났습니다. 지은은 순애를 조용한 건물 옆 공터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순애는 거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나한텐 10만 원, 친정엔 1,000만 원 보낸 게 효도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나도 엄마예요.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가까이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순애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정민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키웠어요. 손이 터지도록 빨래하고 허리 휘도록 청소일하면서 말이에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순애를 바라봤어요.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게도 사정? 당신 친정 어머니는 사정이 있어서 1,000만 원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사정이 없어서 1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했어요.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선 안 돼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해요. 제발요. 하지만 순애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응어리가 너무 컸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해놓고 당신들 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늘 늦게 오고 불편한 표정 짓고 빨리 가려고만 했잖아요. 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제 어머니가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그 1,000만 원은 암이든 뭐든 그건 당신 친정 사정이잖아요. 나도 늙고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순애는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은이 순애의 팔을 붙잡았지만 순애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이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순애는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뒤에서 지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순애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민이었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민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째 전화가 왔을 때 순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엄마 말 잘 들어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희 집은 이제 내 집에 오지 마라. 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알아서 판단한 거야. 너희 부부는 이제 나랑 상관없이 살아라.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순애는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순애의 가슴속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순애는 잠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론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애의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어요. 가족의 균열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회사 앞 소동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그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파트 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꺼놓은 상태였어요. 정민이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지만 순애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명절에 만들었던 음식들은 이미 상해서 버렸어요. 냉장고엔 김치와 반찬 몇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올 줄 몰랐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엄마, 저예요. 정민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정민은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야기 좀 해요. 순애는 결국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잤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정민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정민은 뒤따라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순애는 정민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어요. 정민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소문났고 밤마다 울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순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민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제발 오해 좀 풀어주세요. 지은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들으신 1,000만 원 이야기요.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무슨 사정? 친정에 1,000만 원 보내고 시어머니한텐 10만 원만 주는 게 무슨 사정이니?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민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다면서 친정엔 1,000만 원이나 보냈냐고 하시는데요. 정민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변명거리라도 있으면 해봐. 엄마, 사실은요, 장모님이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정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애는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병원? 그래서? 암 투병 중이세요. 3기예요. 항암 치료받고 계시고요. 정민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순애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지? 그게 나한테 10만 원만 준 이유야? 엄마, 그게 아니라. 정민아, 그건 지은이 핑계야. 나도 늙고 아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 아내가 잘못한 거지. 엄마, 지은이는 정말 착한 애예요. 엄마한테 신뢰하려던 게 아니에요. 정민은 애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믿지 않았어요. 난 믿지 않아. 며느리들은 다 똑같아. 친정만 챙기지. 엄마. 정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발 지은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해 풀어주세요. 난 그의 얼굴 보기 싫어. 그리고 오해가 아니야. 내가 본 거, 들은 게 다 사실이잖아. 순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민은 좌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찔렸지만 표정을 굳혔어요. 그럼 내 아내 편을 들어라. 어차피 결혼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엄마.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이제 가봐라. 엄마는 혼자 있고 싶다. 정민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정민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라도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명절에 전을 부쳤던 프라이팬이 아직 싱크대에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프라이팬을 물로 씻었어요. 물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내가 너무 나간 걸까? 순애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정민의 말이 맞는 걸까? 혹시 며느리에게 정말 사정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10만 원과 1,000만 원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 순애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지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프라이팬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정민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민이 다녀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냉장고가 텅 비어가자 어쩔 수 없이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어요. 오후 3시쯤 순애는 집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마트는 한산했어요. 주부들과 노인들이 느긋하게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로 갔어요.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혹시 정민 씨 어머님 아니세요? 순애는 고개를 돌렸어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였어요. 순애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저 기억 못 하시겠네요. 저 김지은 씨 회사 동료예요. 작년 정민 씨 생일 파티 때 잠깐 뵀었어요. 여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작년에 정민의 생일 파티를 집에서 했을 때 지은의 동료 몇 명이 왔었습니다. 이 여자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순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여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순애 옆에 섰어요. 요즘 지은 씨는 어떠세요? 한동안 못 봤거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순애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순애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지은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자주 한숨 쉬고 순애는 배추를 고르는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휴, 김지은 씨 요즘도 장모님 병원비 때문에 고생이 많대요.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자의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병원비요? 순애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장모님이 암 환자시잖아요. 3기래요. 항암 치료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든대요. 그래요. 순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어요. 지은 씨가 대출까지 받았다던데요. 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건 다 빌렸대요. 그래도 모자라서 은행 대출도 받고. 대출이요? 순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자는 순애의 반응을 보며 당황한 듯 했어요. 어머, 혹시 모르셨어요? 제가 괜히 말을 꺼낸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배추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은 씨가 정말 효녀예요. 남편 월급이랑 자기 월급 합쳐서 장모님 병원비 대고 집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대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여자는 감탄하듯 말했어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여자는 손을 흔들며 가버렸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배추만 바라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았다고? 병원비 때문에? 순애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장을 볼 기분이 아니었어요. 순애는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정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민의 집은 마트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버스 안에서 순애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걸까? 혹시 정민이 말이 맞았던 걸까? 정민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정민이 몇 달 전에 알려줬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민아? 지은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둘 다 회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이었습니다. 소파도 단정하고 테이블도 깔끔했어요. 순애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순애는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종합암센터. 영수증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손을 떨며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비 350만 원, 검사비 70만 원, 입원비 120만 원. 한 장의 영수증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순애는 다른 영수증들도 확인했어요. 지난 6개월간의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나간 흔적이었어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걸 나 때문에 몰래 감췄던 거구나.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순애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순애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며칠 전 회사 앞에서 지은에게 소리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은의 하얗게 질린 얼굴, 떨리는 목소리, 눈물. 어머니, 제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지은이 그때 하려던 말이 이거였구나. 순애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병원비 이야기를 숨겼던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큰 돈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으면서도 시어머니 앞에선 태연한 척했던 겁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순애는 테이블 위에 달력을 봤습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있었어요. 엄마 병원, 항암 치료, 검사. 매주 병원에 가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순애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민의 집에서 본 병원 영수증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항암 치료비, 입원비, 검사비.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순애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애는 옷장을 열고 깔끔한 옷을 꺼냈어요.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오늘은 꼭 가봐야 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순애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며칠 전에 받았던 10만 원 봉투. 순애는 그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새벽 5시 순애는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순애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차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역사 안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매표소로 가서 부산행 기차표를 샀어요. 정민의 집에서 본 영수증에 부산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기차는 7시에 출발했습니다. 순애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아파트들, 강, 산.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어. 사정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회사 앞에서 망신까지 줬잖아. 순애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순애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만에 켜는 핸드폰이었어요. 화면에 정민의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엄마 연락 주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걱정돼요.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순애는 정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괜찮다. 오늘 좀 볼 일 있어서 나왔어. 걱정 마라. 문자를 보내고 순애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어요. 3시간 후 기차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애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순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윤말순이라는 환자 계신가요?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십니다. 7층 712호실이세요. 감사합니다. 순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병실 문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있었어요. 순애는 712호를 찾아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12호 앞에 섰습니다. 순애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애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할머니였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인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저는 김지은의 시어머니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어머님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할머니는 순애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애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할머니를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뼈만 남은 손,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말순이에요. 우리 지은이 시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김순애예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말순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시댁에 많이 실례했죠? 항상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윤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지은이한테 미안해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말순은 순애의 손을 꽉 쥐었어요. 지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요.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이는 늘 말했어요. 시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시댁에 패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병원 이야기도 안 했나 봐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정도 모르고 지은이한테 소리 지르고.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말순은 순애의 손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님도 서운하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저는 제 자존심만 생각했어요. 며느리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어요. 손에 죽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순애를 보는 순간 멈춰 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순애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순애는 놓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어른답지 못했어. 내 사정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회사 앞에서 망신까지 줘서 정말 미안해.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1,000만 원보다 귀한 건 내 마음이었는데 엄마가 그걸 몰랐어. 순애는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지은도 순애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윤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참 좋은 광경이네요. 이제야 우리 지은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세 여자의 눈물이 하나로 번졌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론 부산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부산 병원에서 돌아온 후 순애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순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민의 집을 찾아갔어요. 지은과 함께 반찬을 만들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은은 순애에게 친정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항암 치료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딸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어머니. 순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윤말순의 강인함에 감탄했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다음 주에 퇴원하신대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정말? 그럼 이제 집에서 요양하시는 거니? 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항암도 잘 받으셨고요. 다행이다. 장모님 뵙고 싶은데 내가 찾아가도 될까?
순애의 말에 지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면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일어났던 일들이 마치 먼 옛날 같았어요. 추석 일주일 전 순애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순애는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으며 흥얼거렸습니다.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올해는 장모님께도 드려야지. 순애는 송편을 두 통에 나눠 담았어요. 하나는 정민네 집으로 보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윤말순에게 보낼 것이었습니다. 전도 넉넉하게 부쳤어요. 동태전, 육전, 빈대떡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부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애는 택배 상자를 준비했어요. 송편과 전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썼어요. 윤말순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장모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 모두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순애는 눈물이 났어요. 작년 이맘때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순애는 지은의 마음을 이해했고 윤말순의 아픔도 알았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순애는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엄마다. 엄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번 추석엔 우리 장모님 댁에서 보내자. 엄마가 음식 준비해 갈게. 정민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그래. 장모님이 퇴원하셨는데 혼자 명절 보내시면 안 되잖니?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석 당일 순애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챙겼어요. 정민과 지은이 아침 일찍 차를 가지고 순애를 데리러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부산으로 향했어요. 부산의 윤말순 집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윤말순은 현관에서 순애를 맞았습니다. 많이 수척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장모님 뵈러 오는데 먼 게 어디 있어요. 순애는 윤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오후 네 식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애가 만든 전과 송편, 갈비찜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어요. 윤말순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이 음식들을 다 혼자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지은이도 도와줬어요.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민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사 후 정민이 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어머니께 용돈 100만 원 드리자. 작년엔 너무 적게 드렸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지. 엄마는 돈보다 너희들이 행복한 게 더 좋아. 엄마. 정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은도 순애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받아주셔서. 아니야, 지은아. 내가 우리 집 며느리라서 엄마가 행복해. 순애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윤말순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저녁이 되자 순애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가을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반짝이며 춤을 췄어요. 정민과 지은, 윤말순도 순애 옆에 섰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가끔 오해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된다. 창밖의 노을은 점점 붉게 물들어갔어요. 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순애의 가슴속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서운함도 분노도 후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지은이 순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순애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민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윤말순도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네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